한반도 정세, 목차, 북한의 핵무력 강화, 북한 내부 사정, 대럽 합병 문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핵업지력 및 북러 협력,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2024년 김정은 체제는 핵무력 건설에 자원을 쏟아붓기 위해 통제 강화 경제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북한 관영 언론은 군사력 없는 경제 발전은 무의미하며 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강화된 한미 연합훈련을 들어 핵무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북한은 경제 발전 위지 표명과 달리 군수 경제의 자원과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다. 북한 체제는 군사력 강화 시기에 내부 경제 통제를 강화하고 군수 경제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전력 실전화와 미국 본토 타격 능력 완성을 위해 대규모 양산과 고가 품목이 필수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90년대 이후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무역, 농업, 유통전 분야에 걸쳐 사경제를 최소화하고 중앙의 자원 통제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2025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북측은 남북 간 경제 분야 합의 폐기를 첫 번째 조치로 내세웠으며 2025년에는 90년대 정책 회귀에 대한 주민 기대 차단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 협상 가능성이 열리면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주민 기대가 커질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의 과거 좌절을 고려할 때 평양은 사상교양 캠페인을 통해 기대감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체제는 핵보유 절대화 담론이 협상 우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핵무력 건설의 자원 집중을 강화할 것이다. 2024년 평양은 주민 불만을 달래기 위해 문명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최근 지역의 자력갱생에 위한 조달만을 강조하는 추세는 현장의 불만을 키울 수 있다. 김정은 체제는 2025년까지 국가경제발전 및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동시에 마무리해야 하며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성과 과시가 중요하다. 2024년 평양은 지방발전 및 산림집 건설 등 대형 사업을 추진했지만 국방력 발전에 자원이 집중되어 재원 마련을 각 지역의 자력갱생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발전 20X10 사업은 건설 인력을 중앙에서 투입하지만 자원과 재원은 각 지역에서 자체 조달해야 한다. 과거 북한은 지방공업 발전과 군수공업 강화를 시기별로 추진했지만 최근 평양은 이를 동시에 추구하며 지방에서는 실현 가능성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서 이러한 회의감을 위식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지방발전 20X10 사업 관련 기사에서 나태함 질타 문구가 자주 등장하며 2025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장 간부 질타와 단속이 늘수록 김정은 체제의 창악력은 감소할 것이다. 중북 밀착으로 중국과 위 냉각기가 지속되어 관계 강화 필요성이 커진다. 팬데믹 종료 후에도 중북 무역 회복은 더디고 2023년에 비해서도 무역 데이터가 좋지 않다. 신암록강대교 개통이 지연되면 중국과의 관계 회복 요구가 커질 것이다. 김정은 체제는 현장의 불만이 대외정책 비판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다. 북한 경제 침체가 러북 밀착에 결발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는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개인별 인센티브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공장과 기업소의 전산화된 경영관리 시스템 도입을 주문하며 노동보수에서 실리보장을 강조하는 최근의 조치는 이러한 준비 작업으로 보인다. 장마당 환율과 쌀값불 안정은 무역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 불충족으로 인한 투기적 현상으로 보이며 외환 유입으로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24년 북한의 장마당 환율은 6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11월에는 18,000원대를 넘어섰고 쌀값 또한 4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1월에는 7,500원대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경제 주체들이 기대했던 무역량 회복 속도와 실제 상황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수출 회복이 더뎌 적자가 누적되면서 달러화 상승 추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며 외환 부족 현상이 척경지대에서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달러화 풍기 우려와 투기 수요가 결합되어 환율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있다. 여름철 수의 복구 사업과 지방 발전 사업을 위한 건설 자재 수입 필요성 또한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김정은 체제의 통제 강화 경제 정책과 무역에 대한 중앙의 결정권 강화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공식 임금 인상과 카드 지급 정책은 사경제 활동 유인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오히려 원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체제가 현재 경제 정책을 유지하거나 중국 관계 회복을 통한 외환 유입 확대에 실패하면 2025년에도 경제 불안정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식량이나 외환 대금이 유입되면 2024년의 불안정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경제 시장 규모 축소로 인해 비공식 영역의 불안정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비공식 무역 축소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주민들에게 자리 잡으면 달러와 투기적 수요가 진정될 수 있으며
북한 관영 언론 위 90년 대경제 모델 회귀 부인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2025년까지 추가 관찰이 필요하며 북한은 대러 파병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비밀 유지는 불가능하다.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북한 체제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해외 파병은 인민군 역량 유지에 부담을 줄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은 노동신문에 자주 등장하며 영웅적 지도자로 묘사되는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북한은 러시아와 결탁하여 우크라이나를 나치 진보할 세력으로 규정하는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은 대외적으로 러브 밀착을 홍보하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체제는 정상회 담과 조약 체결은 적극적으로 알리면서도 파병이나 포탄 제공 등 자신들이 치르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식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군의 파병 규모를 감안할 때 관련 사실은 이미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져나갔을 것이다. 북한은 2025년 상반기 내에 파병 사실을 공개하고 제국주의와의 결전에 참여하는 신성한 임무로 포장하는 캠페인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와의 결속을 강조하는 대중집회와 천년층 미 자원 입대 탄원이 진행될 수 있지만 주민들이 파병 결정의 설득력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당국은 러시아가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규모를 비공개적으로 전파하며 해외 노동력 수출과 동치시켜 파장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기환병사들이 늘어날 경우 체제 차원의 물질적 보상을 암묵적으로 강조하는 방식도 동원될 것이다. 북한의 해외 파병은 김정은 체제에 민감한 사안으로 기환병사 및 사상자 가족들이 정치적 반대 세력화될 가능성은 체제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인민군 차원에서도 파병 결정은 중대한 이슈이며 북한 내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동원되는 인민군 병력의 부담이 가중되어 전시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특수단위 기관본 위주의 척결과 같은 통제 강화 경제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 군부가 누렸던 자율권은 최근 수년간 빠르게 축소되었다. 김정은 체제는 해, 미사일 전력 건설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했다. 인민군의 역량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평양의 정책 결정 그룹에게 위기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은 2025년에 도핵 억지력 강화와 한반도 신냉전 고착화를 핵심 전략 목표로 추구할 전망이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 확대, 특히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및 러시아위 군사기술 도입에 집중할 것이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안은 거부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둘 전망이다.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 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은 작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한반도 신냉전 체제 고착화를 목표로 핵 억지력 증강에 집중하며 미사일 시험 발사와 무기용 핵물질 생산, 전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대량의 포탄을 제공하며 북한군을 파병하는 등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2023년 말 북한은 민족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하며 새로운 대남 노선을 실행했다.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고 남북 연결 철도 도로를 제거하며 분계선상의 장벽을 쌓는 요새화 작업을 추진했다. 또한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한다고 선언했다. 2025년에 도 북한은 한반도 신냉전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며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핵 역량 강화 작업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북한은 영변 시설을 이용하여 제한적인 핵물질 생산 역량을 가졌으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를 통해 추가적인 핵물질 생산 역량을 과시했다.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는 핵물질 대량 생산 역량을 시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며 원심분리기 대수를 늘리고 신형 원심분 무기 도입을 지시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시험 발사를 완료하고 핵물질 증산을 통해 핵타격 수단을 다종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군사기술상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추가 제재 가능성 때문에 신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신행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섣불리 핵실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대미 관계에서 현재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러북 협력은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관제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고착화하기 위해 관계 분절 조치를 지속할 것이다. 북한은 러북 협력과 러시아 파병이 공경 해소의 기회라고 보고 적극 활용할 것이다. 러시아 파병으로 안보보험, 전투 역량 강화, 현대전 경험 획득, 구형 장비 부품 조달, 신형 장비 도입, 첨단 군사기술 도입 등을 기대한다. 김정은 정권에게는 경제적 효과가 더 시급하며 외화 획득 사업의 경제적 동기가 파병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보인다. 경제 제재로 제한되었던 석유, 식량, 산업물자 등이 러시아를 통해 무제한 수입될 전망이다.
또한 북한은 노후한 산업 및 발전시설 설비 개선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을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의 전략무기 기술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러시아는 핵 확산 금지주 약 핵보유국으로서 국제핵 질서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가 열리면 미국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관심이 고조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인적 관계를 언급하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예고했지만 국내 문제와 전쟁 방지 등이 시급하여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김정은은 하노이 노딜리 기업 때문에 미국 정상회담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 내에서 북핵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핵군축 협상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정상회동은 어렵지만 친서 외교 가능성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미국 관계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특별대표를 겸직시키고 대북 협상대표의 직급을 낮추어 북핵 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을 드러냈다. 차관보급이 협상대표로 지명되었지만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핵 협상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 2024년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으로 미국 협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김정은 바위 직접 대화 재개와 제재 압박 중심의 강경책, 두 가지 접근법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개인의 직접적 인대화 중심 접근법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된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잘 지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집권하면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 정상회 탐재 추진 위지와 북핵 위험 관리를 위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미국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친서 외교 재개나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도 있다. 2025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군축 사이 위분쟁이 예상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북한 핵군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2022년 보니 젠킨스 미국 무부 차관은 북한이 군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2024년 미국 대선 정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고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도 해당 문구가 빠지고 다른 문구로 대체되어 한국에서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군축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국 핵 외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핵 동결로 시작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이 제기될 경우 논쟁이 확대될 것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긴장이 지속될 것이며 북한은 남북 분단선을 남북 국경으로 정의하고 요새화 작업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 분단선을 남북국경으로 지칭하며 남북한의 두 국가론을 기정사실화하였다. 2023년 10월에 는 대북 전단 살포와 무인기 침투를 비난하며 남북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발 15복 공격을 주장하였다. 한국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구축과 담대한 구상병행 추진을 강조하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을 출범하여 대북 경제 제재 감시를 강화하였다. 북한은 남북 분단선을 남북국경으로 지칭하며 남북한의 두 국가론을 기정사실화하였다. 2023년 10월에 는 대북 전단 살포와 무인기 침투를 비난하며 남북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발 15복 공격을 주장하였다. 한국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구축과 담대한 구상병행 추진을 강조하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을 출범하여 대북 경제 제재 감시를 강화하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종전 방식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 협력 방향이 달라지고 남북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전쟁이 조기에 평화 협상으로 종결될 경우 러북 안보 협력 필요성이 축소되어 북한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북 안보 협력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미 정책 변화는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관리를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 등 시급한 문제에 집중하여 북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며 북한이 핵미봉남 전략을 추구할 경우 남북 관계 긴장은 지속될 것이다.